마치 당대표처럼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김은경 혁신이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어르신들에게 양이원영 의원과 민주당 지도부가 찾아가서 대신 사과를 해서 대리 사과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가 대한노인회장을 찾아갔어요. 논란 빚어 송구하다.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회장님은 당연히 아니 당신들이 왜 사과하냐? 당사자가 직접 오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또 죄송하다라고 머리 숙여 사과하면 다 또 용서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다 넉넉한 덕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양이원영 의원이 뒤늦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재차 사과를 했지만 끝까지 김은경 혁신위원장, 이 논란의 발단, 근원, 김은경 혁신위는 대한노인의 방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차가워서 사과하는 양이원영 의원에게 대한노인회에서는 어르신들은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들어보시죠. 이 나라를 10대 경제 강국을 만들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들에게 그런 경솔한 발언을 하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동조하고 맞닥고 하시면은 그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하는 소리지.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표현을 잘 못 쓴 것도 있지만 되게 억울합니다. 김은경 위원장님도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시비가 되지 않는 발언을 해서 어떤 이 시비를 걸겠습니까? 전국에서 분노하는 노인을 대신해가지고 아미라서 한 대 때려야 그 사람들이 속이 풀릴 건데 뺨을 때릴 수는 없고 내가 명함이라도 하나 때립니다. 네, 앞으로 죄송합니다. 각성하시고 저 피 깎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후부터 우리가 지켜볼 겁니다. 민주당이 또 우리 어르신들의 어떤 그 삶과 복지를 위해서 또 그렇게 열심히 뛰는 그런 당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어르신들이 굉장히 점잖고 위트 있게 오히려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한노인회를 찾아가서 사과할 생각이 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회피했다는 점, 그리고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은 채 민주당 지도부와 양이원영 의원이 대신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는 점도 볼 때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해석되고 있다는 점도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전영기 의원님, 네. 어제 저희 돌직구에서 답답하다, 사과라도 좀 하라 라고 돌직구를 뭐 엄청 던졌는데 지금 사과를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안 하고 있고 양이원영 의원은 가서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답답합니다. 아직도 답답하. 이틀째 답답해요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왜 저러신지 잘 모르겠어요. 예. 본인은 오해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미래가 없는 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한 것에 대한 사과는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뒤 맥락을 다 보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저도 앞뒤 맥락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 민주당에서 오해받을 때만큼은 그거 아닙니다. 저 오해입니다. 앞뒤 맥락을 다 봐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죠. 이번 맥락은 앞뒤를 다 갖다 놓고 보더라도 정확하게 미래가 없는 분들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앞뒤를 다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하다. 이거 비하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연계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를 굳이 꺼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오해라고 하는 지점이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저런 발언들을 했나 보면은 더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어제도 강원도 춘천에 가서 강원도의 당에 있는 당원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해명을 하셨거든요. 왜 혁신위원장이 저기 가서 저러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당내 혁신할 내용 너무 많습니다. 당원당규 개정해서 진짜 인적 쇄신, 시스템 혁신을 해야 될 거 너무 많은데 왜 저렇게 공개 행보를 아직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일각에서는 뭐 혹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되면 전당대회 나오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설도 있던데.
그런 오해 받을 수 있을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뭐 듣는 이야기는 충분히 좋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해야 될 내용들을 먼저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듣고 나중에는 의견을 받아내는 것이라면 예. 이해가 되겠는데 처음부터 공개 행보만 하고 있는 것들은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말씀을 된다. 드리고 싶고 청년들한테 가서 투표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더 하나가 더 이해가 또 안 간 게 있는데 네. 왜 투표 독려를 정당 혁신위원장이 하고 있습니까? 혁신위원장이 투표 독려 안 해도 된다. 혁신위원장은 정당의 혁신을 하라고 예. 재창당 수준에 이르는 민주당의 혁신을 만들려고 이분을 데리고 온 거거든요. 모시고 온 거거든요. 근데 정당의 혁신을 안 하고 있고 왜 투표 독려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청년들한테 가서 당의 혁신을 어떻게 할까요? 듣는 거 좋습니다. 근데 투표 독려 한답시고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당을 좀 부담에 빠뜨리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오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본인은 가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를 안 하고 오해다 그렇게 듣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버티기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말대로라면 전용기 의원이 굉장히 철든 정치인과 같은 언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당장 사과하라. 전 교수가 철없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교수가 철없다는 것도 세상에서 처음 들었다. 학생이 철없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철이 없으니까 예. 여러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교수가 짤이 없다. 교수가 철없다는 얘기는 세상 처음 들어봤어요. 세상 처음 들었다. 저것도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다. 답답합니다. 답답하다. 계속 답답한 전용기에 돌직구 전해드리고 있는데 왜 사과를 안 하는 걸지 고집일까요? 소신일까요? 그런데 묘하게 당을 혁신하라고 내세웠던 혁신위가 혁신 1호 대상이 된 거 아니냐?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난감한 박강원 원내대표 대신 사과하고도 대리 사과는 아니다라는 난처하죠. 난처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삼갈 것입니다. 모든 국민의 말씀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대할 것입니다. 대한노인회 회원분들 또 어르신분들께서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고 내일 오전 중에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김은경 위원장 당사자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좀 위원장께 건의하실 생각 있으실까요? 제가 대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제가 가는 것은 대리 사과하러 가는 건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진다는 그런 자세로 가는 것이다. 혁신위원이나 혁신위원장에 대해서도 당이 어떤 징계 같은 거 하실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징계해야 됩니까 지금? 혁신위는 앞으로 그 좋은 안들을 내면서 책임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준 대변인도 웃었습니다. 당황한 듯 황당한 듯 혁신위를 어떻게 징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됐는데 기자들의 질문의 요지는 이 혁신위가 오히려 지금 징계해야 할 대상이 당에서 돼버린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박강원 원내대표가 대한노인회 사과하러 간다고 하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오늘 사과하러 온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는데 예. 아마 사과하러 갈 거예요. 오늘까지 일정은 없어요. 박강원 원내대표가 대신 사과하러 가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정이 없는데 네.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사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근데 오늘 지나면 이거 사과 안 받아주기 뭐 이런 거 없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한노인회에서 네. 입장에 따라 달라질 건데, 근데 사과라는 게 진정성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오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론에 계속 맞다 보니까 한 번도 아니고 뭐 며칠 동안 계속 비판받다 보니까 가는 사과가 진정성이 있을까요? 본인은 계속 오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생존 기간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줘야 한다. 이게 단언적으로 얘기하면 한마디예요. 그러면은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합리적이고 맞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가 오해예요? 계속 오해라는 얘기를 이제 본인이 이제 피해 가려고 하는데 아마 처음에 그냥 정말 사과를 진심으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노인회 찾아가서 정말 죄송하다 변명하지 않고 했으면 이게 이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오해 푸시라고 하면서 뭐 교수라서 철이 없다. 이 교수들이
교수분들 들으면 좀 화날 것 같아요. 이것도 교수 비하죠. 아, 노인 비하예요. 교수 비하. 그렇죠. 지난번에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 비하했잖아요. 초선 비하. 예, 예. 이거 비하 시리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혁신위원장의 어떤 중책인 위원장을 맡길 때는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수령에서 좀 빼내달라고 해서 혁신위원장을 임명했는데 네. 지금 민주당은 이제 수령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단 말이에요. 예. 아까 그 뭐 징계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대변인이 웃지 않습니까? 저게 만약에 당원이고 그러면 제명감일 거예요. 제명감이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본인이 정치적 언어를 몰라서 이렇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정무적 감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상식과 자질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지난번에 제가 돌직구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뭐 이걸로 끝나지 않고 설화는 계속될 것이고 경우에 따른 또 대형 사고를 칠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전용기 의원은 민주당에서 전국 청년위 위원장입니다. 네. 청년위원장이 김은경 교수 혁신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돌직구를 날렸는데 민주당에는 청년위원장이 있듯이 노인위원장도 계십니다. 최락도 민주당 전국 노인위원장의 반응은 뭘까요? 김은경 어디 그따위 망발을 이적행위. 지금 더 민주당의 노인위원장 최락도 위원장이 분노를 하셨습니다. 어디 그따위 망발을. 혁신위가 당을 혁신하는 게 아니라 망조들게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야 한다. 라고 노인위원장이 야당의 민주당의 노인위원장이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김구치 실장님, 예. 이거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사과해라 라는 건데 당연히 민주당 노인위원장이 화내실만 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노인 폄훼 발언이라는 게 민주당의 오래된 또 이 관습처럼 내려오는 그 묘한 지금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 잘 하시는 게 당시 열린우리당 때 당의장이었죠. 그때는 당대표 격에 당의장을 했던 정동영 의장이 총선을 앞두고 노인분들은 댁에서 쉬시라. 이 노인 비하 발언을 해가지고요. 실제로 그때 당의장직을 사퇴했었어요. 이게 보통 큰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지금 나오는 발언이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이 망발이 총선 앞두고 있었다고 그러면 진짜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큰 난리였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총선이 8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노인분들에 대한 일정 정도의 좀 묘한 비뚤어진 저는 왜곡된 시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기저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 30, 40대가 많다는 게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고 우리 국민의힘이나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분이 60대 이상은 그래도 과반수 이상이 꾸준히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니, 그 아무리 표 안 된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민주당 정치인 입장에서는 노인분들이 조금 뭐 이렇게 좀 섭섭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정치적인 자기 스스로의 분석 대상일 때 그런 것이고 그러면 더욱더 노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노력하고 정책을 내고 가까이 다가가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잘해야지. 근데 오히려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리 별로 지지하지 않는 노인분들이니까 뭐 그냥 댁에 계시든지 아니면 미래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뭐 똑같이 또 한 표를 주는 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대외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너무 어렵고요. 저는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미국이 독립운동할 때 대표 없이 세금 없다라는 유명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려면 우리가 참정권을 가지고 대표를 뽑아야 된다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요즘 한간에 그런 이야기도 들려요. 미래 세대가 많이 남은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세금 낸 사람을 투표권을 많이 주자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아, 오히려 반대로? 젊은 사람들은 세금 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아까 그 노인 회장님 나와서 이야기지만 한강한 기적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선진국 만들 때는 그 노인 되신 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 많이 내서 그걸로 국가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면 세금 많이 낸 사람 투표권 더 주자고 젊은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말 남은 수명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주자는 그 망발, 그다음에 그 헛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 전체에서도 내부적으로 자성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반드시 오늘이든 내일이든 직접 나와서 본인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상황 늦은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사과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노인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사과하라.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사과 안 하면 이 대표가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되는 불이 번지는 상황까지 갔어요. 잠시 후에 김은경 혁신위원장 어떤 입장 낼지도 좀 궁금해지고요.